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남편은 누나만 위로 셋이나 있었어요. 저와 결혼할 때에는 누나들 셋 다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도 막내이자 아들이 하나인 남편에게 온 집안 식구들이 남편을 싸고 돌았다고 했습니다. 막내이자 아들이었던 남편은 시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누나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지내왔어요. 좋게 말하면 화목한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왕자님이었어요.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자들 치마폭 속에서 버릇없이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고 약간 또래보다 철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남편과 사귈 때에도 그런 어린애 같은 행동 때문에 혀를 내두르고 몇 번이나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에 관한 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누나들과 시어머니와 공유를 했으니 말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결혼까지 했냐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당시 남편의 누나들이 쫓아와서 사정을 했어요. 누나들 뿐이겠어요.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쫓아왔습니다. 저에게 해코지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말 때처럼 키만 컸지 속이 조금 없긴 없어요. 하도 누나들이 막내라고 챙겨주고 이쁨만 받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너무 화목해서 속마음도 다 터놓고 지내서 그런 거니까 이번만 용서해줘요. 앞으로는 절대로 누나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내가 다 챙길 테니까 화 풀어요.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게 늘 엄마처럼 따뜻하셨고 고상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누나들도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고 어떻게 하든지 남편과 제 사이를 연결해 주려는 마음이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가족 간의 분위기이면 괜찮겠다 싶었고 남편도 제 말을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따라주었어요. 조금 철이 없고 그랬어도 누나들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따뜻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저 괜찮게 사는 듯 보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알게 된 아버님의 빚청산 때문에 살던 집도 팔게 되고 시부모님 앞으로 있던 부동산도 다 팔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고향이었던 시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셔둔 선상과 그 근처에 먼 친척분께 농사를 지으라고 빌려준 논밭이 조금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산은 아버님의 고향이긴 하지만 깊은 산속과도 같은 곳이라서 거리상 멀기도 해서 남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으로 아버님을 시름묘지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찌나 남편이 슬퍼하던지 제가 위로하느라 참 힘이 들었었네요. 아들이라서 상주 노릇도 해야 하고 아버님이 미처 하다가만 일 처리나 빚 정리도 할 것이 태산 같았을 텐데 남편은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마음 놓고 슬퍼하길래 당시 저는 그런 뒷사정이 있는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들인 형님들이 다 발벗고 나서서 그 뒷처리를 감당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을 더 걱정을 하며 끼니 때마다 먹는 거 하나하나를 챙기셨어요. 그때도 남편이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어른애처럼 다 주고 가는 모습이라 시어머니가 제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승찬이밖에 몰랐던 승찬이 아버지가 저 세상에 갔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왕지사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네가 밥 먹는 것 좀 잘 챙겨줘라. 애가 쭉 처져서 기운이 없이 저러면 되겠냐. 네가 우리 승찬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따로 승찬이 밥은 줄 테니까 꼭 다 먹게끔 해줘. 부탁한다. 남편의 누나들도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어요. 상주라서 얼마나 힘들겠냐며 신경 쓰이는 일이나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은 일은 아예 시키지도 않더라고요. 남편도 누나들과 시어머니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든든한 누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들도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제 생일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며 남편을 통해 선물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제를 하며 사귈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척당 의존적인 성향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늘 주변에서 챙겨주는 누나들과 시어머니가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을까요? 첫째, 집안에 있는 힘든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집안일은 손 하나도 까딱하는 걸 질색했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쓰레기 치우는 것이나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몇 번을 치우라고 해야 마지못해 치우거나 짜증을 내곤 했어요. 그래도 신혼이라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시키는 일에는 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그러기까지 얼마나 민기적거리던지 속에 찬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성질 급한 제가 여러 번 화를 낼 때가 많았어요. 게을러도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나요? 부대끼고 함께 사니까 눈에 싹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한 집에서 살려면 서로 맞춰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남편을 잘 고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남편이 제 말을 안 듣고 생떼를 쓴 인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남편이 저에 대한 불만을 전부 다 형님들과 시어머니께 일러 바치는 느낌이었어요. 늘 하던 버릇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와 연애를 할 때에도 그렇게도 그걸로 많이 다퉜건만 고쳐질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일러 바친 게 아니라 그저 형님들과 시어머니께 어린 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한 번씩 형님들이 날이라도 잡은 듯이 돌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은 한 번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려본 적이 없었네. 더러운 것은 딱 질색을 하는 애야. 누나들이 많은데 그런 거 시키기라도 했겠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대신에 내 동생은 다른 남자들보다 착실하지 않은가?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길 해 어째? 겨우 맏 형님의 전화를 끊고 나면 그새 또 둘째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옳게 내 동생은 생선가시도 발라줘야 먹어. 비린내 난다고 생선도 안 먹으니까 엄마가 항상 발라서 먹였거든. 남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네. 빈정이 상해도 어쩌겠는가. 내 남편이니까 비위 맞춰가며 사는 거지. 안 그래? 겨우 둘째 형님의 전화를 끊었는가 싶었더니 또 셋째 형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형님. 왜? 목소리가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오늘따라 형님들이 약속인 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전화를 주시네요. 그 말에 흠칫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무슨 약속? 왜? 신이들 전화를 하니까 싫은가? 싫은 것보다도 너무 다들 승찬 씨한테 잘하라는 말만 하셔서요. 무슨 일이세요? 옳게. 그냥 옳게가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어? 우리는 다른 신우이들이랑은 다르네. 다른 집들은 신우이들이 시집살을 시키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건 입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옳게한테 잘했는지 옳게도 알지 않은가? 알긴 몰라라. 웃긴 짬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확 한 소리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뭐 그 정도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지 속은 짜증이 몰려오고 했지만 내색할 수가 있나요. 나도 결혼을 해서 신우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어서 며느리 고충은 잘 알아. 옳게 우리만큼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싶고 추워도 옳게한테 신우집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어. 그래야 내 동생한테 옳게가 잘할 것 아닌가. 안 그래?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두 형님들과도 전화 통화를 하느라 하던 일도 못하고 있어서요. 아, 그래? 그래서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구나. 그럼 간단하게 한 말만 할게. 내가 사진 하나를 보냈어. 세상에, 그게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선산인데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선산을 못 돌봤잖아. 그래서요? 이젠 올케가 책임을 지고 관리 좀 해. 제가요? 승찬 씨가 하면 되죠. 왜 하필 제가 해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면서 그랬습니다. 뭔 소리야? 이제까지 승찬이가 힘들까봐 우리가 다 했었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올케가 다 알아서 해. 우리 승찬이는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일에만 집중하게. 듣고 보니 참 얼척이 없었어요. 형님, 저도 이래요. 그러자 더 격앙된 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누가 자네가 일한 줄 모르나? 이제껏 누나들이 다 알아서 선산 묘지 관리를 다 해왔는데 갑자기 바쁜 애한테 맡기면 쓰겠어. 자네가 더 빠릿빠릿하니까 내도 한 달 셈치고 신경 좀 쓰라는 것 아닌가? 네? 승찬 씨가 전능하나 반병신이에요? 말짱한 육신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승찬 씨 걱정할 거면 늘 하던 대로 형님들이 나서서 계속 그렇게 하시던지 할 일이지. 제가 다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하라니요. 제가 승찬 씨를 돌보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그러자 셋째 형님이 완전 열이 받아서 제게 나팔을 불어댔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그동안 내가 올케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얼마나 입 꾹 다물고 참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세상 천지에 그런 시어머니는 없네. 하여간 며느리한테 한 소리 하면 아들 잡을까봐 끽소리도 안 하셨어. 듣고 있자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아무튼 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내 동생이 신경 쓰이지 않게 자네가 알아서 때 맞춰서 선산 관리에 신경 좀 쓰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선산에 잡초가 많아서 보기가 흉하네. 전화 한 통하면 다 알아서 벌초도 해주고 하는데 뭐하러 내 동생께 신경을 쓰게 하나? 신의 시집살이 시킨다고 할까 봐서 무서워서 전화도 자주 못한다는 주제에 선산 묘지 관리는 알아서 관리를 잘해달라면서 끊더라고요. 별꼴이 반쪽이었어요. 내가 남편의 포모 노릇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말 그대로 해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역시나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누나들은 왜 그러냐. 하던 대로 계속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뭐 하자는 거야. 냅둬.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해? 누나들이 안 하면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하실 테니까 냅두고 신경 쓰지 마. 무책임한 남편의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 집 아들이 아니냐? 그동안 누나들이 신경을 써왔으니까 이제는 네가 해야지. 난 몰라.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다 알아서 해버렸어요. 알아보니 이장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멀리 살아서 몇 년 동안 산소를 둘러보지 못할 바에야 이장을 해서 아버님을 모셔놓은 곳으로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를 모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고 간소하게 화장을 해서 이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산을 팔아버렸습니다. 한참 이장이 진행이 되는 중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게 낫겠다고 했어요. 무신경하고 전적이고 철없는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요. 마누라 덕택에 큰일을 하나 치렀다고 의기양양해하며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한 남편이 되려 시어머니의 곡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뭐시 어째? 내 허락도 없이 이장을 했어? 네가 지금 집안 말 안 먹을 일 있냐? 왜요? 엄마도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선산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뭐하러 매번 벌초하느라 돈 퍼들고 그 짓을 해요. 그래도 엄마가 똑똑한 며느리를 봤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모셨죠. 뭐시 어쩌고 어째? 네가 사람이냐? 이 속도 없는 놈아. 네가 사람이여? 우리 집은 이제 망했네. 망했어. 그 묘자리는 장남이 대대손손 잘 되는 묘자리라고. 네 할아버지가 절대로 건드지 말라고 한 땅이여. 이장을 하면 망한다고 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 망하게 생겼네. 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죠. 저는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말을 해줘도 한 귀로 흘렸겠지. 그렇지 않아도 네 작은아버지가 선산을 없애려고 얼마나 네 아버지를 볶아대는 줄 아냐? 그 묘자리가 장남한테만 좋지 차남한테는 안 좋다고 해서 언제적부터 이장하자고 나댔었어.
아이고, 우리 망했네. 어쩐지 이상하게 작은 아버님이 이장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면서 직접 나서서 힘을 써주는 덕에 수월하게 이장을 했네요. 그런 숨은 비밀이 있었다니. 이제가 시집온 며느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찌 알겠나요. 그러게 뭐를 생판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에게 선산 묘지걸 일을 맡기길 맡겨. 시어머니 그 말에 남편이 저에게 이장을 하자고 했다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 판꽃을 벌렸어요. 그것뿐이겠어요. 3명의 형님들이 몰려와서 제게 삿대질 해가며 잡아 잡수려고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나갈 테니까 사람 다시 들이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선산 묘지걸 일을 맡긴 분들이 누군데 그래요. 저도 망할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미련도 없으니까 위자료 투석히 준비하세요. 라고 하며 친정으로 짐 싸들고 가버렸어요. 저에겐 이미 선산과 그 주변에 있던 친척들에게 임대를 줬던 옛 할아버지가 사셨던 집이랑 논밭을 다 판 돈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팔았던 건데 돈 관리를 제게 다 맡겼던 탓에 제가 그 돈을 위자료 삼아 챙겨갔습니다. 신혼집 전세도 반으로 딱 갈라서 가져왔어요. 반반씩 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새 저와 못 헤어진다며 징징대던 남편. 혹시나 혹처럼 달라붙을까봐 끔찍했어요. 2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던 친구의 말을 잘 새겨 들은 탓에 수월하게 헤어졌네요. 망할 집구석에서 잘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